네, 이제 11시 12분인데요. 시장의 방향성이 좀 애매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혼조된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지 오늘도 이슈 플로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슈 플로우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 이 전력 설비가 약한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냐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AI 전력 관련해서 태양광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AI 전력 경쟁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라고 적었습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눌림목 공략은 가능하지만 스윙 관점이 중요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솔직히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만큼 그 전력을 커버해 줄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뉴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두 개가 나왔어요. 제가 눈에 띄는 태양광 쪽에서. 그렇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에 재생에너지로 이제 가동을 한다. 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147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였는데 스페인 업체랑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업체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대차가 공장에 태양광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는 요 AI 전력 경쟁에 이제 샘 올트먼이 그렇죠. 뛰어들었다. 네. 요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네. 뭐 금액은 큐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스타트업에다 276억 정도. 그거를 이제 베팅한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 관련해서 저도 오늘 아침 탑픽으로는 태양광을 꼽았어요. 그래서 SDN이나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좀 봤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금양 그린 파워가 가장 대장으로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윌링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데 SDN도 세네요. 6%. 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AI 이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있으면은 반도체 공장이 그냥 손실 엄청나죠. 손실 엄청나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소형 원전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데이터 센터가 좀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 공급하는 그런 또 곳하고 발전소랑 또 거리상의 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산 발전,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그냥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이 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는데 오늘 태양광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신재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예, 맞아요. 네. ESS 떠올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나 그런 부분 아니면 환경 같은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햇빛이 많이 비추면은 이제 태양광 이제 많이 이제 돌려서 이제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하고 거기에 ESS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뜬다면 그럼 ESS를 차라리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 매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만 거의 2.5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 회사는 5G였다가 이제 아예 맞아요. 회사 내용 자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통신 쪽도 하고, 그다음에 요 ESS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배터리 3사도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돈이 되니까 맞아요. 다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캐드미 현상으로 조금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네. ESS 투자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예, 삼성 SDI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쪽 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미 대선하면은 트럼프가 조금 앞선다 해갖고 또 이제 원전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원유 쪽이다 이랬는데 또 바이든의 어떤 지지도도 올라와요. 그러면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거든요. 복잡해지네. 우리 그 대선 테마나 테마 보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차트적으로는 좀 살리는 느낌이에요. 삼성 SDN도 그렇고 금양 그린 파워 이런 것도 살리니까 네. 이제 눌림 관점에서 또 보셔도 돼요. 태양광 쪽은 아무래도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ESS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손연호 팀장이 되겠는데요. 스윙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윙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중장기로 좀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이 한 1, 2주 정도. 그렇죠. 중장기로 하기 위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오늘 처음 움직인 게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쉬다가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해가지고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규제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을 때 반짝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약 1주 정도 쉰 다음에 오랜만에 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올트먼이 AI 전력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신재생 이제 태양광 스타트업에 베팅했다는 뉴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공장에 태양광 전력을 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는 투자자예요. 일단은 뉴스를 보고서 수급이 몰리면 매매를 하는 건 맞는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투자가 아닌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섹터들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실적이 나오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지금 쓰이는 거에 2배, 10배가 필요한데 태양광은 이제 그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요. 네. 이제 화석 연료랑 태양광이랑 이 일정한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자금의 양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재생이 화석 연료보다 많이 떨어진대요.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피 문제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원전 발전소도 부피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SMR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 발전소가 있고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소 단지가 있을 때 같은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가 많이 크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화석이랑 원전이랑 신재생을 싸울 때도 우리가 신재생을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화석을 하면 지구가 병드니까. 근데 신재생을 하고 싶은데 신재생이 그냥 내일 모레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신재생을 넣다 보니까 블랙아웃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걸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태양광이고 태양광을 진행을 할 건데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전력 부족 뉴스도 발생하다 보니까 원전도 살짝 넣고 이제 화석 연료도 넣으면서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투자분들이 5년, 10년을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2030년, 2040년까지 기다려 보시면 결국 신재생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24년인데 2030년까지 못 들고 가잖아요. 너무 빨리 이제 움직이는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니까 좋게 말씀드린 거지 이거는 매매 관점이 맞다. 나중에 이제 화석연료랑 원전을 일단 급한 불 꺼놓고 네. 이제 AI 우리가 AI 써야 되니까 전력 때문에 AI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AI 빨리 써야 되니까 일단 뭐 신재생은 요만큼 늘리면서도 원전이랑 화석을 키운 다음에 원전으로 화석으로 AI가 커버가 된 전력량이 나오면 당연히 신재생을 늘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는 계속 매매 관점을 보시고 이제 원전이나 화석 연료 치면서 AI 데이터 커버가 됐을 때는 그때는 데이터를 중장기로 걸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은 거의 7개에서 8개가 되는데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금양그린파워나 SDA, 유니슨, 신성, ENG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SK D&D,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OCI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 SK D&D랑 OCI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 두 종목이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은 스윙이에요. 그렇죠. SK D&D랑 OCI는 스윙이고 네. 금양 그린파워랑 그 네 매매고요. 개는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나눠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또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강한 게 하나오션이네요. 과연 이 조선주 계속 움직여도 될까?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장소에서 대안이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실적 기대감 플러스 이슈라고 적어드립니다. 올바르죠, 이 정도면 진짜.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네, 실적 보면서 드라이빙 걸기 좋은 sektor라고 지어봤습니다. 예, 두 분 모두 다 긍정적 관점이십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께서 드라이빙 걸기 좋은 섹터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조선 관련했을 때는 저는 악재를 본 지가 한 6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 관련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가 기관 산업이지만 2021년까지는 대부분 적자였어요. 네. 그래서 러우 사태가 정말 우리의 운송 수단을 깎고 원자재 가격 올렸지만 조선 섹터는 살려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계속 이런 송유관 이런 것들이 폭파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상 운송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거죠. 다다로 가는 그러면서 거죠, 이제 조선 수주가 증가했고 그런 수주가 이제 2020년, 2021년부터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확실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에 계약했던 계약금들이 2022년 후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부터 들어오면서 2023년 상반기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물론 이 조선이랑 조선기자를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금이라는 게 일정하게 안 들어와요. 뭐 분기마다 들어오면 정말 양반이죠. 근데 막 이연되고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2024년 하반기에 적자로 나왔지만 다행히도 2024년 상반기에 대금이 잘 들어오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선 관련 종목들은 원화가 아니라 당연히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고달러 수익까지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도 12월부터 지금까지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꾸준하게 공급 계약도 늘고 있고 수주 장부도 3년치가 돼 있고 강달러 수주까지 입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부가치 선박인 LNG 선박 수주를 받았었는데 뭐 품질 문제인지 뭐 중국의 품질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니까 저가형 선박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 주 목금에 강한, 저번 주 수목에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어제 하루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어요.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삼성중공업 필두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정말 하루 조정과 치고 오늘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가 21시간 전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뉴스 제목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재고가 줄었는데 완성차량 조선은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재고가 증가하는 건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뉴스를 클릭해봤는데 다행히도 이 재고가 이제 뭐 원자재랑 제공품, 그러니까 완제품 나가기 전 예. 제공품까지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배를 바로 줄 수 없잖아요. 만들어야죠. 주문이 들어오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조선을 건조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 건조 수주가 뭐 1주, 2주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막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저는 헤드라인만 보고 화가 났어요. 아니, 조선 안티 기자신가? 딱 클릭을 했는데 이 재고는 이제 원자재랑 제공품도 포함이 된 거다라고 했으면 이건 악재가 아니구나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악재 외국인과 기관이 산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악재가 아니구나. 외국인과 기관은 이 조선 섹터의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선 섹터가 아무리 10년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해서 10년을 보유하실 분은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럼요. 예. 저 역시도 10년 보유할 주식은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2주에서 한 달 안에 좀 빠르게 재밌게 수익을 내는 종목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삼성중공업의 하나오션, 오늘 이제 PD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핵잠수함 관련 또 수주 뉴스 나와가지고 캐나다 잠수함이요? 그렇죠. 예. 캐나다 잠수함 관련했을 때 하나오션이 당연히 최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삼성중공업의 하나오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동성화이텍이랑 한국카본, 그다음에 매매를 완전 못하신 분들은 이제 동성화이텍이 한국카본이 안전하고요. 매매를 조금 잘하신 분들은 BMT랑 하이로코리아가 좀 개별 모멘텀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차별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차트 좀 잘 보시고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김진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실적 계속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얘기 꼭 해주시고 계시고 거기다 플러스 이슈까지 좀 붙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뭐 제가 한두 달 전인가 이슈플로에서도 제가 조선 쪽에 실적 이슈 불거지기 전에 제가 뭐 중고조선가 올라가면 신조선가도 같이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가 올라가는 것처럼 선행지표라고. 예.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만드는 조선 그 선가죠. 그 가격이 이제 이번 1분기도 계속 이번 1분기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 상승의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이 업체들과의 또 이제 후판 가격, 그거 이제 지금 협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좀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조선업 쪽에서는 철강 가격을 좀 후판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쪽 철강업계 쪽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요 후판 가격이라는 것이 그 선박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그 20% 조선업계 제조원가 20%를 차지합니다. 그게 좀 싸져야지 좀 마진을 남기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후판 가격이 낮아지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조선은 또 그런 이슈도 있었던 거예요. 후판 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요거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철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1분기 실적 기대가 되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대중 또 이제
미국이 대중 조선업도 규제한다고 철강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또 반사 수익을 좀 얻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뭐 가동률도 얘기했습니다. 조선 3사의 평균 가동률이 4년 만에 100% 넘길 거라고 제가 2, 3주 전에 얘기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것들 얘기 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이 이게 그 대금 수주랑 그다음에 이제 수주할 때랑 대금 수주의 그 기간차가 조선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칭을 걸게 되는데 삼성중공업 해칭을 좀 많이 걸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환율 또 수혜 섹터가 조선인데 네. 너무 해칭을 걸어놓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강한 이유가 그 강달러 수혜도 더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몰랐던 건데 네, 플러스 알파. 그래서 네. 오늘 강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오션이 더. 그래서 저도 뭐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나오션이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도 조금 더 여력이 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도 되게 좋고요. LNG선 잘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고부가 가치 어떤 선박, 그다음에 또 친환경 선박의 또 교체 수요, 뭐 조선업 쪽은 뭐 나쁜 뉴스가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 꼽자면은 인력 부족. 근데 인력 부족 때문에 뭐 도크 채우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빼고는 너무나도 이슈가 좋고 또 뭐 숫자로도 또 증명해 보이는 네. 또 그런 섹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수급까지 좋아요.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나 봐요. 네, 저는 그 조선은 또 2분기, 3분기, 4분기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저가 수주한 것도 2021년에 저가 수주한 물량들도 이제 다 소진이 되고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이제 그런 실적이 잡히는 게 올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2, 3, 4분기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과열이 돼요. 이제 아마 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나오거든요. 하나오션부터. 그래서 조금 어닝 쇼크가 혹시나 나온다면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다음 주부터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실적까지 보고 조선주는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딱 나오는 게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하이브,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렇게 대표적으로 4종목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요. 네, 선별적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팀장님은요? 네, 투자는 결국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파는 것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별적인 매수 기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파마 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다 뭐 매각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 크래프톤도 매각 이슈, 그렇죠. 블록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에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민희진 대표인가요? 그죠. 뉴진스를 보유하고 있는. 맞아요. 네, 민희진 네. 대표죠. 네, 그쪽 그 하위 레이블과의 어떤 지분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들 모두요. 제가 뭐 리포트도 보고 많이 제가 연구했던 종목들인데 다 괜찮습니다. 네, 어떤 실적 부분에서요. 특히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 1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걸그룹들이 예상외로 선전을 좀 많이 하면서 이 BTS의 공백을 좀 많이 메꿔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좀 뉴진스의 어떤 잘하면 이탈 뭐 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하이브는 오늘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조금 모르겠고요. 네. 예, 요거는 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 뭐 콘서트나 여러 가지 뭐 BTS의 또 이제 컴백은 또 내년일 것 같은데 그런 이슈를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마리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기 섹터 상당히 좋습니다. 보톡스도 마찬가지고요. 필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중남미로의 어떤 K컬처가 K 어떤 미용 쪽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적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대주주의 어떤 매각 이슈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럴 때 왜 팔지 참. 네, 여기에 또 좋은데. 이제 또 프리미엄 이슈가 좀 붙는데 프리미엄이 뭐 생각보다 좀 작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그런 컨센도 조금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좀 떨어지는 이유가 네. 거기에 대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그래도 이제 인도 시장 공략의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신작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어떤 게임 같은 기존 게임이죠.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네.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좀 더 내리면 오히려 매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파마리서치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매각 이슈보다는 실적 이슈 보시고 오히려 저점 잡으면 매수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번 지분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흔들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김진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팀장님께서는 결국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판다. 팔 때 된 겁니까? 아니면 사야 됩니까? 우선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고 뭐 이틀이나 3일 뒤에 사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 합병 차익거래나 뭐 M&A 떴을 때 뭐 최대 주주 바뀔 때 이런 것들 보통 합병 차익거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보면은 M&A나 뭐 이런 소송이 걸리면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뭐 매각한대. 그다음에 뭐 매각한대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누가 산대, 그 다음에 얼마에 산대, 요거면 거의 1차적으로 일단 재료 소멸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려면 이 사람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또 붙었어. 뭔가 변화가 있대. 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원래 몸값이 이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까 더 높게 갈 것 같아. 아하. 이렇게 나와야 지금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앵커님께서 나열해 주신 종목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몸값이랑 그다음 누가 입찰하는지 다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예. 누구랑 소송한지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 이슈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더 센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더 센 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파마 리서치나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눈독을 들인 다음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저도 재무 가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게임 종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그렇죠. 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께는 오히려 기회예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근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조금 더 한 이틀,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게 약간 투기 마인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적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붙겠지. 아니면은 몸값이 이 기업에 대한 몸값이 더 오르겠지. 이거는 사실 투기 마인드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예. 보통 이런 거 나오면은 근거가 약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되면 내가 투자 인사이트가 틀렸을 때 이거를 홀딩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이건 투기 그렇죠. 마인드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정보가 나오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투기 마인드이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권해드리지만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차선책을 피하시라. 보시는 게 예. 좋다. 그다음 수급도 갈리는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랑 제이시스 메디칼은 전문가님이랑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악재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는 세력은 있어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는 뉴진스가 빠져나가더라도 하이브의 실적 회소는 10% 내외인데 위로가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네. 하이브를 보고 있는 게 르세라핌이랑 뉴진스인데 근데 뉴진스가 빠져나가고 있으면 하이브한테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군요. 이 하이브 관련했을 때 저도 정말 이 오전에 정규직 개장하고 11시까지 그 유튜버들을 다 봤어요. 관련.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분석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있는지. 뭐 하이브 편을 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민희진 대표 손을 드는 분도 네, 계시는데 어두워. 네. 이제 뭐 어떻게 뭐 서로 이렇게 고발전을 하고 있느니 뭐 내부 문건이 있느니 이런 것도 이제 결국 법적으로 가서 누구 손을 들까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제가 뭐 법적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PPT 사례도 있고 네. 이 내부 문건이 녹취가 공개가 되면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정말 내가 뭐 정당하게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각을 재왔으니까 이거는 그쪽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미 공개된 종목들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니까 매매 이제 하시더라도 3일 뒤에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대체 종목으로는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클래시스랑 이루다. 그다음에 게임주 쪽에서는 네오위즈랑 W게임즈 그다음 엔터 쪽에서는 JYP 엔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이 매수 타이밍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